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동물 학대 관련 사건입니다. 경찰이 길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한 단체 대화방 참가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입니다. 분노 조절은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정신적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력 관련된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죠. 자, 분노나 스트레스를 다른 생명에 대한 공격, 가해, 살해, 사냥 행위 같은 것으로 푼다라고 할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임세라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자, 동물판 N번방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상당히 엄청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제 일어난 사건이었죠? 네. 지난 10월 18일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한 후 이를 촬영해 오픈 채팅방에 올려온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길래 실형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현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형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구속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심각한 상태까지 갔는데 그럼 사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청취자분들 좀 아셔야 네. 판단을 좀 해보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A씨는 2020년 1월경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고양이를 촬영한 뒤 살해했습니다. 네네. 같은 해 충남 태안 자택 인근 마당에서는 길고양이를 틀로 포획하고 감금해 학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토끼의 신체 부위를 잔혹하게 훼손해 살해하기도 했고요. 네네. 이렇게 죽인 동물의 두개골을 트로피처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신의 범행 장면을 촬영해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예. 고호 전문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수시로 올렸습니다. 네. 이 고호 전문방은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리는데요. 예.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공유해온 오픈 채팅방입니다. A씨는 해당 단톡방에 활은 쏘면 꽂히는 소리도 나고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 처벌 안 받을 것을 생각하니 짜릿하다 등의 메시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기가 동물에게 학대, 살해하고 하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영상도 제공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공유를 했다 이런 얘기이신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법원 판결도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1심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함으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서 항소했고 예. 이에 지난 11월 18일 2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네. 2심을 담당한 대전지법 제1형사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예.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예.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것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피고인의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여 A씨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네네. 현재 해당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 와서는 1심보다 높은 법정 구속형 자체가 선고가 됐고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자, 높은 처벌 형량이 항소심에서 나온 사건인데 관련돼서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좀 짚어주세요.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처벌되는데요. 네네. 도박,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의 생명, 신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2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여기서 사람의 생명, 신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라 함은 예를 들어 맹견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 자신 또는 이웃의 신체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 도망이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법 조항이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맹견이 쳐다보면 벌써 그때부터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목줄까지 없는 경우에는. 네.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일단 동물과 관련돼서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또한 동물학대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도 이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이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반려동물들을 많이 좀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가족같이 서로 가족으로 대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높아지고 변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죄로 실형 선고된 것은 제가 거의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동물을 무자비하게 학대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네네. 일례로 경남 창원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번 이상 내려쳐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자신의 수술한 머리를 핥히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고 반려견을 아파트 7층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서 살해했던 경우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네네. 형이 가볍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서 판사에 따라서 결과가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세우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처럼 동물은 동물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실형까지 내려지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앞서 소개드린 실형 선고 판례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자체가 정비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경직된 기준이 또 적용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좀 염려되긴 하는데 자, 앞으로 이제 동물 학대죄와 동물 학대 행위 우리가 더욱더 엄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네, 동물 보호의 움직임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네.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정신질환 진단 편람의 품행장애 기준에 포함된 징후 중 하나입니다. 동물 학대가 심한 사람은 그 학대를 사람에게까지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사람에게 저지르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요. 실제로도 사람의 신체를 자해하고 인증하는 사진이나 사람을 고문하거나 참수하는 동영상이 공유됐던 고어 전문방이 2021년 1월경 경찰 수사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참여자는 80여 명이고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동물과 반려동물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동물 학대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탄하는 목소리나 또는 형사처벌하는 수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 학대를 이제 보거나 또는 영상을 시청하다가 알게 됐거나 했을 때 이 신고 절차, 신고를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동물 학대를 목격하시면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112나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이 사건을 신고하고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뭐 온라인 같은 거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